사육장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데 팔로 몸을 질질 끌면서 비행 중지에 당장. 뭔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거를 의심하지 마 쟤야. 반사. 뭐 있어 여기. 나 한번 어깨 터널타임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F는 제이크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NF는 제이입니다. 네, 저는 정원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젠 다들 알고 있겠죠? 오늘도 우리 셋 중에 거짓말을 하는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블러드 라이어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 네. 나중 되면 막 다 라이어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무조건 한 명이야. 이 말하는 사람 중에 2명은 진짜 있는 얘기다. 라는 게 그러니까 아, 그 맞네. 포인트가 그거야.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2명이 진짜라는 게 더 소름이 돋는 거지. 이번에는 얘야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왜 몰아가요? 그럴까? 아니 일단 얘기 들어봐. 오케이. 자, 누가 먼저 하나요? 첫 번째 미스터리 사안은 제가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오. 네, 제가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때는 1970년대 내가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 어느 날 밤 한 손님이 테이블에 앉더니 이 소문 들었냐면서 말해줬던 이야기야. 1973년 이스턴 항공에는 케빈이라는 기장이 있었어. 그는 막 도입된 신형 기종 L1011을 주로 조종했었지. 최신형이라 내부도 깔끔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았는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타면 기분이 좀 이상하다 라는 소문이 돌았어. 그건 케빈 기장도 마찬가지였어. 특히 신경이 쓰였던 건 부기장석이었어. 부기장. 분명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가끔씩 인기척이 느껴졌거든.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비행 전날 밤이었대. 케빈 기장이 집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취소해야 돼. 잘못 들었다기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찝찝해진 케빈은 결국 잠을 설쳤어. 하지만 다음날 비행은 예정대로 진행됐지. 케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을 시작하는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또 이유 없이 그 싸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부기장석 쪽에서 몸이 덜덜 떨릴 만큼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순간 케빈은 부기장석에서 찢어지는 외침을 들었어. 비행 중지에 당장. 그래서 뭐지? 부기장석을 바라봤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야. 부기장은 방금 화장실 갔는데? 깜짝 놀란 케빈이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조종실 뒤편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비명을 지른 사람은 바로 승무원 노라라는 사람이었어. 그때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없어서 탑승이 끝나면 승무원들이 직접 승객 수와 좌석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 어릴 때도 이렇게 이거 했었잖아. 맞아. 했던 거 기억나지? 막 기차도 그러고. 그래서 평소처럼 노라는 승객이 표시된 종이랑 실제 자리를 번갈아 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어. 여긴 둘, 여긴 혼자, 여기는 빈자리. 근데 이상한 건 분명히 종이에는 빈자리가 있는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이 다 채워져 있는 거야. 한 명이 더 타고 있는 게 분명했어. 일단 노라는 갤리로 돌아갔어. 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어. 그 순간 갤리 5분의 유리에 누군가의 얼굴이 비치는 거야.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얼굴. 오씨. 노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봤지만 그곳은 텅텅 비어 있었어. 노라는 얼른 객실로 뛰어나왔어. 아까 봤던 그 비어 있어야 할 좌석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 비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여전히 한 남자가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대. 노라는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노라는 또다시 얼어붙고야 말았어. 밥 로스트 기장님? 그 소리에 다른 승무원도 달려왔어. 그리고 풀썩 주저앉았지. 밥 로프트 기장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거든. 비극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72년 11월 29일 밤 이스턴 에어라인 플라이트 401편이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랜딩 기어 램프가 켜지지 않는 거야.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기를 자동 운항 모드로 돌려놓고 불이 안 켜지는 램프 문제에 온 신경을 쏟았어. 사실 더 이상 램프가 중요한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왜냐면 두 사람이 램프에 집중한 사이에 자동 운항 모드가 꺼졌거든. 둘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비행기는 점점 하강하고 있었던 거지. 결국 401편 비행기는 플로리다 에버글레이드스 내셔널 파크에 추락했어. 176명을 태운 비행기였고 이 사고로 101명이 목숨을 잃었어. 그때부터였어. 밥 러스트 기장의 유령이 다른 L1011 비행기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게. 케빈은 찜찜함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어. 어젯밤 꿈도 생각나고 말이야. 만약에 너네들이라면 유령이 그렇게 한 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비행을 멈추라고 하는? 절대 못 넘기지. 못 넘길 것 같은데. 응. 찝찝했던 케빈은 동료한테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 그때 한 승무원이 새롭게 떠도는 소문이 있다면서 입을 열었지. 추락 사고가 났을 때 물 위로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자재들이 있었는데 항공사가 그런 멀쩡한 자재들을 회수해서 같은 기종인 L1011에 재사용을 했다는 거지. 맞아, 케빈이 몰았던 바로 그 기종도 L1011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난 케빈은 당장 비행기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어. 항공사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케빈을 비웃었지.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 엔진 한쪽이 거의 멈추기 직전 상태였다는 거야. 승무원들은 생각했어. 죽은 밥 로스트 기장이 또 다른 사고를 막으려고 유령이 되었구나 하고, 이 이야기는 이스턴 항공 401편 괴담으로 퍼졌고 항공사 측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어. 유령 이야기를 퍼뜨리면 고소하겠다면서 강하게 경고도 했지. 하지만 1991년에 항공사가 파산하는 순간까지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일은 없었다고 해. 그건 항공사 측에서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끝. 이 비행기는 추락한 401편? 추락한 401편 비행기. 401편? 실제 부품들 추락을 우와. 했대. 밥 로스트 기장님. 유령이 나타나는 거야. 왜 그걸 굳이 내 쪽에다 갖다 놓는 거야? 우리 비행기 많이 타니까 도와달라 해. 근데 뭔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건이 19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비행기가 좀 최신형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있는 비행기 기종인 것 같아. 무슨 근거로? 너 이거 진짜 사실이면 어쩌려고? 최신형 같아 보인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어떻게 답변?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는 있었대 그때. 1970년도 때쯤이면 보잉이 나왔을 때고 90년대쯤이 에어버스가 나왔을 때 아니야? 그때 이런 거 썼다고?
아니 그거를 의심하지 마 쟤야. 비행기가 있었다. 그건 있었대. 뭔가 일단 의심하게 된단 말이야. 아, 저는 약간 이런 게 음. 다른 비행기 추락한 거 그냥 갖고 온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른 멤버 그것도 들어봅시다.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내가 또 태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1992년이었나? 여행사를 하나 거기서 찾았었거든. 거기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택시기사들을 만났었는데 그 해 유독 기사들 사이에서 돌던 괴담이 하나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겠습니다. 1992년 태국 방콕. 택시기사인 솜키앗은 그날 밤에도 승객을 찾아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 그냥 퇴근할까? 아니면 딱 한 손님만 더 태울까? 망설이고 있는데 길가에서 여자 2명이 택시를 잡았어. 두 사람은 말없이 뒷좌석에 타더니 작은 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어. 왓 사미안. 그건 방콕 외곽에 있는 사원이야. 이 시간에 사원? 좀 이상했지만 솜키앗은 그냥 장례식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어.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뒷자리를 계속 힐끔힐끔 봤는데 두 사람 다 창백한 얼굴, 짧은 머리에 검은 옷을 입고 서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창밖만 보고 있더래. 한참을 달려서 사원에 도착을 했고 여자들은 조용히 돈을 내고 내렸어. 솜키앗은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하고 돈을 쥔 손을 펼쳐봤는데 분명히 지폐를 받았는데 돈이 마른 나뭇잎 몇 장으로 변한 거야. 몇 번 눈을 비벼도 나뭇잎이었어. 손에 들고 있었던 게. 깜짝 놀라서 창밖을 봤는데 여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친다고? 열이 잔뜩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속은 자기 탓도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나뭇잎을 돈으로 잘못 봤을까 했어. 만약 너네가 택시기사였다면 손님을 잡으러 갈 것 같아? 안 잡으러 갈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나도 무서워서 아마 차를 내려서 그걸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근데 무섭긴 했겠다. 솜키앗은 그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대. 근데 다음날 아침 동료 기사가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대뜸 물었어. 너 어제 12시에 손님 태웠어? 그 동료가 말하길 분명히 멀리서 솜키앗의 택시에 여자 둘이 타는 걸 봤는데 잠시 후 스쳐 지나갈 때는 차에 솜키앗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솜키앗은 서둘러서 택시 미터기의 기록을 확인했어. 근데 그 시간대 운행 기록이 아예 없는 거야. 손님도 요금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귀신에 홀린 건가? 하고 하루 종일 멍해져서 손님도 못 태우고 그냥 빈 차를 몰고도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 우연히 어젯밤 그 여자들을 태웠던 장소로 다시 지나가게 됐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차를 세웠지. 그때 똑똑 누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물었어. 혹시 검은 옷 입은 여자 2명을 태운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이야. 그 사람도 택시기사였어. 이름은 수티퐁. 그리고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어. 택시비로 받은 지폐가 나뭇잎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택시비로 장난치나? 수티퐁은 이제 화가 나서 여자들을 바로 쫓아갔는데 저 멀리 기찻길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대. 외면해야 하나? 확인을 해야 하나? 갈등하면서 수티퐁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천천히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어. 손정등을 꺼내 기차 레일을 비췄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어라,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는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플래시 불빛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그 불빛 정중앙에 보인 거는 목이 기역자로 꺾여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여자의 머리였어. 와 너무 무섭겠다. 우와. 심지어 옆 레일 위에는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팔로 몸을 질질 끌면서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어. 근데 허리 아래가 안 보였어. 몸이 반으로 잘린 채였거든. 그 순간 그 여자가 스티퐁을 쳐다보더니 하면서 스티퐁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있어 여기. 무서워. 우리 누구 있는 것 같아. 스티퐁은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기찻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둘만이 아니었어. 태국에 호러 아워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제작진이 방콕 일대 택시 회사들을 직접 돌면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둘을 태운 적이 있는 기사들을 찾아다녔대. 그랬더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20명이 넘게 나왔대. 더 소름 돋는 건 택시기사들이 각자 그린 여자들의 몽타주가 거의 똑같았다는 거야. 그러다 얼마 후에 방송국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몽타주 속 여자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20살이었던 둘은 친구 사이였고 몇 년 전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찻길 위에서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달려오던 기차에 그대로 치여서 죽습니다. 사고가 너무 참혹해서 시신이 2동강이 날 정도였었다니까. 둘의 장례식은 방콕 외곽의 왓 사미안 나리라는 사원에서 치러졌대. 바로 그날 밤 솜키앗이 둘을 내려준 곳이었지. 지금도 태국의 택시기사들은 밤 12시가 넘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쉽게 차를 세우지 못한대. 혹시라도 그들이 어딘가 기찻길 근처에서 여전히 길을 아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오 이번 거 무섭다. 이거 무섭다. 오 증거는? 아 근데 그 사람이면 보여주지 마. 이거 뭐 증거를 할 게 있나? 일단 그 2명의 몽타주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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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꿈에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어. 와 잠깐만. 20명이 넘는 택시기사들의 몽타주를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통합본을 한 몽타주야 이게. 그리고 이게 그 목 기억으로 꺾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까진 그거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면 안 돼요? 둘 중 하나겠지. 둘 중 하나는 반월. 와 대박이다. 뭔가 진짜 같은데? 충분히 있을 법. 네. 근데 1990년대면 그렇게 또 옛날도 아니야. 그냥 유명한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경험자가 많은 괴담인 거지. 근데 나 한번 어깨 터는 타임을 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제 차례인가요? 네. 제가 예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오듀본 동물원이라는 곳에서 잠시 사육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동네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저는 비교적 조금 최근 일입니다. 1996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미국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국도 옆에 허름한 농장이 하나 있었어요. 루이지애나 생태체험 악어 농장이라고. 옛날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곳이었대요. 동네 사람들은 그냥 악어 농장이라고 불렀고요. 이 악어 농장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익숙했지만 솔직히 거기로 놀러 간다? 라고 할 만한 곳은 아니었대요. 농장 안에 들어가면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요. 가끔은 피비린내도 진동을 했죠.
고기 덩이를 악어의 먹이로 줬으니까 아무래도 피 비린내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문제의 날에도 영업이 끝난 농장은 늘 그렇듯 조용했어요. 야간 점검을 맡은 사육사가 사육장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데 수조 끝에 있는 큰 악어 한 마리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입을 반쯤 벌리고 꼼짝도 않고 있었대요. 약간 뭐랄까, 입을 못 닫고 있는 것처럼, 안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대요. 처음엔 먹이 찌꺼기가 목에 걸렸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갈고리를 들고 다가가서 악어 턱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렸대요. 툭! 하고 뭐가 떨어졌어요. 질척한 덩어리였는데 사육사가 손전등을 비치는 순간, 으아! 깜짝이야. 오 갓.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네. 그거는 사람의 팔이었어요. 약지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어. 남자의 팔. 결국 경찰이 출동했죠.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은 거야? 세상에. 처음에 사람들은 굶주린 악어가 누군가를 잡아먹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을 발견한 사육사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는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악어는 먹이를 씹어먹지 않고 찢어서 먹는데, 찢어서 먹었다기엔 팔의 절단면이 너무 깔끔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운이 나빠서 악어에게 물린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개입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오. 거기다 발견된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의 각인 덕분에 피해자의 신원과 유력 용의자도 꽤 빠르게 찾을 수 있었어요. 용의자는 바로 신디 라이언이었죠. 피해자로 추정되는 잭 라이언의 아내였어요. 악어 농장에서 꽤 오래 일한 매니저이기도 했죠. 사실 팔이 잘린 잭은 원래부터 평판이 안 좋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외박을 하고 여자 문제로 늘 시끄러웠고 바람 피우는 걸 직접 봤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아내 신디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악어 농장에 가는 걸 봤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팔이 나온 사육장은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관람 동선이 아니었어요. 사육사들이랑 매니저 신디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의 악어에게서 발견이 된 거죠. 하지만 사망이 추정되는 시각에 신디의 알리바이가 추가되면서 수사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어딘가 알쏭달쏭한 그녀의 태도도 경찰의 판단을 어렵게 했고요. 그러면 대체 범인은 누굴까요? 형들이 생각하기에. 신디 아니야? 가족? 여자 문제도 많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런 걸 수도 있지. 뭐 흔히 우리 아침 드라마에서 보는 이혼하기로 했잖아. 아, 그런 빨리 정리하기로 했잖아. 빨리 정리하기로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뭐 드라마 많이 이런 보셨네. 코리안 스타일. 네. 결국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던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됐어요. 일단 눈에 띄는 인물은 수의사였던 마리아 킴이었어요. 직원이 아닌 외부인인데도 매니저용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수의사이기 때문에 악어에게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밤이든 낮이든 빠르게 출입을 해야 했으니까요. 수의사는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어요. 하지만 외부인이라는 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사가 어려움을 겪던 중 경찰은 잭이 자주 목격되던 공중전화기에 통신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 기록 가운데는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번호가 있었어요. 소문이 무성했던 잭의 바람 상대로 추정됐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계획살인의 가해자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 많은 거 알아요? 그치. 경찰은 곧바로 그 번호의 주인을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하고? 응? 바로 수의사 마리아 킴이었어요. 가 마리아 그럴 줄 알았어. 잭이 매일 같이 전화했던 사람도, 잭과 함께 악어 농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사람도 바로 수의사였던 거죠. 동시에 사육장의 다른 악어들에게서도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와. 한 악어의 배에서는 자동차 키가, 또 다른 악어의 배에서는
목뼈가 음. 또 다른 악어의 배에서는 신발이 나왔어요. 신발은 먹여도 돼? 사체를 여러 마리의 악어에게 나눠서 처리한 흔적으로 보였어요. 수법이 너무 잔인하죠. 수의사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육동 작업실의 톱에서 수의사의 지문과 재계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결국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과연 수의사가 재계 내연녀였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수의사는 사실 재계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악어 농장과 수의사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된 잭이 끈질기게 수의사를 돈으로 협박하는 바람에 결국 잭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비밀이었을까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어를 먹이로 주고 있었다? 계속 악어들한테 모든 걸 계속 먹였던 거야. 수의사가 나중에 밖에서 죽인 것들 들고 와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처리 농장이 시체 아니라 처리하는 시체 처리장이었던 거죠. 그런 거. 한번 계속 들어줄게요. 네. 결국 농장은 문을 닫았고 악어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알고 보니 나라에 신고한 수보다 훨씬 많은 악어가 농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잭이 아닌 또 다른 신원 미상의 유해나 소지품들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불특정 다수로 피해자가 늘어난 상황이 됐잖아요. 경찰은 곧장 신디를 다시 불러서 추가 신문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신디는 잭의 아내이기 이전에 악어 농장의 매니저이기도 했으니까 다시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된 거죠. 덤덤하게 앉아있던 신디는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라진 게 잭뿐이었을까요? 많이 죽였다는 거죠. 결국 긴 조사 끝에 악어 농장이 시체 처리소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범인은 바로 수의사 마리아와 농장의 주인이었어요. 아까 형이 예상했던 딱 그대로인 거죠. 둘은 장기 매매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사람 한 명 실종되는 건 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대요. 그 점을 노려서 사람들을 죽여 장기를 밀매하고 또 악어 농장의 악어들은 시체 처리용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잭은 그 사실을 알고 수의사를 협박하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잭은 농장주와 수의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비밀로 그들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이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절대 예상을 못했겠죠. 90년대의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 지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의사 마리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게 악어가 뱉어낸 소지품. 전화기, 신용카드, 열쇠, 차키 막 손목시계, 차키. 이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딱히 이렇다 할 뭔가 근데 좀 뭔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저 소지품을 확인하려면 악어를 죽여야 되잖아. 아니면 악어 변우에서 나온 거를 채취한 걸 수도 있고. 왜 너가 악어를 대변해? 진짜 저 대변인 같은 놈.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창의적이신가? 작가님이? 그럼 지금부터 블러드라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제이크 형이 비행기 401편, 제이 형이 택시 두 여자. 택시도 여자, 검정색 옷 입은, 응. 그리고 제가 악어 농장. 악어 농장은 나는 믿어. 악어는 있을 법한 장소에 있을 법한 내용들이긴 해, 뭔가 저 시대에. 근데 대부분 이런 데서 통수 맞긴 했는데 여태까지 뭔가 야 저거는 저에겐 믿음이가 뼈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야 봤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나 저기 가봤어. 나 이러면서.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나 들어봤어. 과학적 사이언스 하면서 너무 정성이 가득한가라는 생각이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 내용이 없는 것보다는 정성 가득한 게 좀 믿을만하긴 하지. 아, 그거 보여주지 마요, 진짜. 태국 택시. 너 거는 진짜 제발 거짓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제발 거짓이었으면 좋겠어. 형 봐요, 형도. 안 돼. 빨리 봐요. 안 돼. 봐요, 빨리. 오이샤. 알았어, 알았어. 반사. 반사. 와, 근데 진짜 약간 무서워.
이거는 레전드야. 털어. 이거는 레전드야. 아, 이거 레전드야. 두 여자. 둘 다 있을 거 그럼 난가? 나 아닌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알이 없어 보이는 거는 쟤인 것 같긴 해. 아, 뭔가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 내용이. 내용의 알맹이가. 나는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이야. 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긴 한데. 나는 가짜 사건이야라고 말하지 않지. 나 아닙니다. 나 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들 결정했죠? 네. 그럼 블러드 라이어를 잡아봅시다. 밤이 깊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진실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뽑을라 볼래? 예? 뽑을라 볼래? 누가 먼저 뽑을라 볼래? 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알고 뭔가.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제이크 형입니다.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정원입니다.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제이크입니다. 너 진짜 못한다. 너가 못해. 너야. 이거 너야? 너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자, 가장 많은 지목을 당한 뱀파이어 제이크입니다. 쟤 이제 바보 같아. 지금 라이언은 손을 들어 정체를 밝혀주세요. 제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제이 형 클로즈업 먼저 해주세요. 제이 형 얼굴 클로즈업.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이걸 또 속아! 도대체 뭐해? 이걸 또 속아! 도대체 뭐해? 게이러 랜드가 너무 이름을 약간 너무 개충짓긴 했는데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어. 그리고 게이러는 입을 팔을 납둘 수가 없어. 아, 뜯어버려요? 그냥 뱉어요? 그냥 먹겠지. 뭐 입안에 낄 수가 없어. 나 그게 좀 이상했어. 거기서부터 이상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게 진짜였다는 거. 아, 보여줘. 진짜 그 사진 아니야. 이 사진 아니야? 봐봐요, 그 사진 그 사진 아니에요. 얼굴 사진 아니야. 내게 진짜. 너 진짜 안 보려고 하는구나.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저 클로즈업 잡으세요. 제가 거꾸로 됐어. 이렇게 됐어. 거꾸로 들었어요. 너는 왜 나를 선택했어? 그냥 너가 이기면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진짜 한 번을 못 맞춰. 근데 저는 사실 제이 형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항상 그래 얘는. 항상 다 해줘. 이걸 해주네? 가만히 있어야겠다. 우리 둘만 맨날 떠들고 우리 둘만 틀리고. 우리 그래, 우리는 이 프로에서 그런 이미지야. 나는 맞았어. 그런 역할이야. 난 맞았어. 아니야. 너가 틀린 거야. 일단 저스트 상황했을 때 좀 덜 열받을 것 같은 게 누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이기면 너무 열받겠는데 싶어서. 블러드 배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남 속이는 것도 잘 못하고 남 잘 속고 그냥 아유. 순진하다. 있는 게 없어. 순진해. 내가 뱀파이어계에 좀 H이긴 해. 예, H가 뭐죠? 호그. 호그라이다. 이러냐 쟤. 영세를 누리는 뱀파이어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세를 누리는 뱀파이어의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멋있다. 영생을 누리는 뱀파이어의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자, 과연 이번엔 누가 라이어일까? 누구세요? 나는 제이. 나는 내 걸 보고 할 수가 없어. 저런 게 라이어란 말이야. 과학적이다 들고 오면 이제 또 과학적인 건 그럴 수 있지. 아니 제이 뭐라는 줄 저 알아?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어. 나 그거 들어봤어. 진짜로요? 아니 실제로 있는 얘기긴 해. 그렇게 좋아? 씨. 그거 라이어입니다 했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있는 얘기긴 해. 알겠어. 맞아. 그런 것도 그냥 그런 게 실제로 있다는 그 과학적인 근거로 밀어붙여서 할 말이 없었어. 너 똑같았잖아. 저거 과학적으로밖에 말이 돼. 맞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뭐 아니었던 척 거짓말이었던 척.